집중을 해야 됩니다. 대상자가 지금 여기 아마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캡스가 일단 850점 이상 되는 학생들은 어학기 전형들을 고려해 줄 수 있긴 한데, 어떤 전형들은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지원을 제한한 학교들이 있고요. 또 외국에서 해외 고등학교 출신들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들도 있습니다. 각 전형의 특성을 확인을 하고 지원을 확인을 하면 되겠고요. 이 분야는 지금 대상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적성으로 대학 가기. 작년까지는 적성으로 상당히 다양한 학생들이 좀 시켜볼 수가 있었어요. 적성이 뭐냐? 정말 적성 검사라는 게 뭐 이게 정말 적성에 맞냐 이걸 보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의 학교들이 수능보다는 조금 쉬운 수준에서 국영수, 어떤 학교들은 수학 빼고 국어 영어, 어떤 학교는 외국어 빼고 국어 수학 시험을 봅니다. 그 사람의 시험 객관식 시험. 그 점수로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 네. 사실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수능에서 지금 4등급, 5등급 대 학생들이 수도권 대학을 노려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식이 적성 검사입니다. 근데 아무나 적성을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적성을 제가 권할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냐면 중학교 때까지,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까지는 수학을 괜찮게 했던 학생들이 있죠. 근데 3학년 2학기 때 좀 목표의식도 있고 친구들도 좀 잘못 만나가지고 뻥좀 치고 이랬던 친구들, 중학교 수학의 기본기가 탄탄하게 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적성을 통해서 약간 한번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적성검사 실시대학은 올해 총 22개 대학이 있고요. 작년에는 사실은 이 22개 대학 중에 대개 20곳에 여러 20곳을 겹치지 않게 지원을 해서 시험을 다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적성고로 할 때는 아예 적성으로 결론을 내도록 목표를 했는데, 올해는 이제 수시 지원 제한 6개 여전히 이게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적성으로 길을 정했다면 적성에만 집중할 것을 권유를 하겠고요. 네, 여전히 이에 대한 선택을 하는 것은 수학에 좀 다른 위주로 선택을 해라. 선생님, 적성 보는 대학 중에 수학 안 보는 학교도 많잖아요. 예, 물론 많죠. 경쟁률보다. 수학이라. 수학이 있는 학교가 경쟁률보다 쉽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넘어가죠. 이제 수시정시 지원 가는 점수도 있는데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표입니다. 아까 앞에서는 이 수능 점수 이거는 제가 지금 올해 제한을 드리는 점입니다. 진학 지도를 할 때 거의 이 기준에 맞춰 진학 지도를 할 거거든요. 학생부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들은 뭐 보시다시피 이런 상황 교과 성적 우수자. 논술 전형에서 이번에 되도록이면 내신 기준에 맞추어서 학생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특히 문과 연구대 같은 경우는 내신 1.8등급 이내의 학생들이 적극 고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뒤집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전형조사를 보면. 그리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우선 선발에서 올해부터 내신 반영률이 10%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내신의 실질적인 영향이 증가될 것이다 라고 보기도 좋겠고요. 연고대 선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연고대는 내신 1.8등급 이내인 학생들 위주로 지원을 하자. 하지만 선거 때만 돼도 이건 상관없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들 너무 나중에 한 20년의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나는 연대 시험 봤었는데 아깝게 떨어졌어. 나는 말을 하기 위해 연대 시험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이게 지원 금액을 그렇지 않아요. 자연계는 이거에 비해서 조금 알아야 되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고대선에서는 내신 2.0등급 이내까지 지원하기를 제가 권유를 하겠고요. 나머지 학교들 같은 경우는 성균관대를 제외하고 내신에 있어서 크게 구애받지 않고 지원을 해도 되겠습니다. 네, 이제 주요대학 입시전형 계획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서울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가 80%를 수시했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었는데 지역균형 선발 이제 다 아시죠? 각 학교별로 한 명씩 2명 추천 들어가게 되는 전형이고요. 각 학교의 전국 1등들이 많은 전형입니다. 재작년까지는 이 지역균형 선발이 교과 성적의 영향이 매우 절대적이었어요. 절대적이기 때문에 교과 성적을 점수를 치환하는 소위 말하는 지분 점수에 의해서 학생들이 학과와 진학을 결정하는 그런 상황.
작년에 좀 재밌어졌습니다. 이제 이것이 일괄 합산 전형으로 변동되게 되면서, 즉 내신 플러스 면접의 점수가 합산되어서 합격자가 나오게 전형이 바뀌게 되면서 이 내신이 아주 극강 내신들을 보거든요. 이게 조금 완화가 됐습니다. 또 전년도에 일본 고등학교의 사례를 보면 문과 1.3등급인 학생인데도 서울대 인문 수급을 합격을 했던 사례가 있어요. 다만 올해부터는 이제 단대별 모집이 아니라 학과별 모집이에요. 학과별 모집으로 전환이 성공하고 여전히 뭐 내신의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너무 떨어진 학생들 말고 내신 평균 1.15등급 이내의 학생들 같으면 한번 준비해서 해볼 수 있겠다. 지금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작년까지 특기자 전형이라고 부르던 전형들이 올해부터 일반 전형이라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면접 평가가 굉장히 강화가 되고요. 한 3년 전까지는 문과 특기자는 우리가 탭스로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는 좀 잘못된 정보입니다. 한 3, 4년 전까지는 탭스 900이 넘어야 합격 확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최근 2년 동안, 2, 3년 동안의 사례를 보게 되면 탭스 900여들이 첫 떨어진 학생이 있고요. 탭스 700대여도 최종 합격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탭스의 영향력이 많이 완화되긴 했는데 그래도 여기 800점 정도 였으면 좋겠고 내신은 1.5등급 이내에서 자신의 정성과 소양을 서로를 통해 어필할 수 있는 학생들이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고요. 자연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신 등급이 대개 1.4등급 정도 이내로 된다면 내신 특기를 활용해서 1차 평가를 좀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적극 고려해보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연세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가 올해 좀 크게 변했죠. 지원 방식이 변화했습니다. 즉 예전까지는 자기가 지원할 전형을 선택을 하고 학과를 선택하는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학과를 선택을 하고 다양한 전형을 통해 해당 학과에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연대 경영학과를 가고 싶다. 그러면 경영학과 학과를 선택을 해놓고 논술 전형을 통해서도 지원할 수 있고 학업부 수재 전형을 통해서도 지원할 수 있고 그 외에 창의인재 전형을 통해서도 지원할 수 있고 이렇게 모집 단위는 모든 학생이 2개 모집 단위까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영하고 영문을 동시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지원 방식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사실 자연계 학생들은 이 다양한 기회를 활용할 게 크게 없어요. 크게 없어요. 이 학생부 교과 성적 중심의 전형이 서울대인대고를 잠깐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서울대가 약 750명을 뽑습니다. 지금에서 각 학교 1등이 가는 거고요. 각 학교 2등, 3등이 가게 되는 게 고려대학교의 학교정 추천전입니다. 고려대학교. 각 학교의 2등, 3등이다. 그럼 연대 학업부 수재 전형, 학교생활 수재 전형은 어떤 애들이 가는 전형이냐? 서울대 지균이었던 애들이 복수 지원하는 전형입니다. 심지어 연대 학업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서울대 지금보다 뽑는 인원이 200명이나 적기까지 해요.